좁은 현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기존과 다르게 엄청난 양의 수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도 중문이 있어야 된다는 좀 그런 댓글이 많으시더라고요.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 주제 되게 따끈따끈한데요, 좁고 답답한 현관입니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집이 작던 크던 간에 현관이 좁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가 풀어봤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오늘 제가 그 노하우를 다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현관은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인 우리 집과 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그런 중의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날 때 좀 마인드 세팅을 하고 옷차림도 가다듬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마지막 점검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힘든 하루를 살아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그런 인사를 하는 공간 같은 곳이에요. 오늘 고생 많이 했지? 별일 없었어? 이런 걸 물어주는 공간이 저는 현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관에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관이잖아요. 그럼 신발을 신고 벗고 그리고 보관하는 행위가 발생되겠죠. 뭐가 필요할까? 신발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외국에는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현관에 가보시면은 신발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신발장이 없고 뭐가 있다?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약간 창고 공간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안에 가방과 신발이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외국은 신발을 집 안에서 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안 맞다. 그래서 예쁜 거 하고 싶으시지만 드레스룸 안에 신발을 넣는 거는 디스플레이용인 거지 이걸 실제로 활용하기는 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장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앉는 공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나가면서 또 이 옷차림을 좀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또 거울이 필요하겠죠. 또 우산이나 혹은 마스크, 반려견들 산책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뭐 조그마한 수납용품들, 이런 것들을 담아줄 수 있는 소수납장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간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골프백을 보관하는 공간, 유모차, 자전거, 뭐 킥보드, 외부 활동을 할 때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피가 큰 짐, 이런 것들을 보관하려고 하면은 팬트리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제가 좁은 현관이죠. 그러면 좁은 현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신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신발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발은 가족별, 계절별, 그리고 용도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장을 열고 제 신발을 보니까 총 14컬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샌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21컬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장기라서 작은 것들은 금방금방 버려요. 우리 꼬맹이 좋아하는 보석 달린 샌들, 장화 이런 거 포함해보니까 8컬레 정도가 평균적으로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3인 가족 기준에 어른 신발이 35컬레, 그리고 아이 신발이 8컬레인 셈입니다. 이걸 평균으로 내보니까 우리 애기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를 감안해서 가구 1인당 한 15컬레 정도는 신발이 보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를 매일매일 바꿔 신어서 신발이 많은 게 아니라 캠핑화, 그리고 샌들, 수영할 때 신는 뭐 슈즈, 운전할 때 쓰는 뭐 드라이빙 운동화, 이런 것들처럼 용도별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신발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발장 한 통에 얼마나 많은 신발이 수납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신발장 한 통의 길이가 보통 900 정도로 잡습니다. 왜냐면 문짝 2개가 450, 450 들어갔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깊이가 400 정도 됩니다. 좀 작은 데는 380, 큰 데는 420, 400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900에 400 요 장 안에 우산꽂이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신발이 30컬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산꽂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산꽂이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창문을 닦을 때 이런 롤바라든지 키 큰 아이들이 들어갈 공간이 보통 신발장 그 우산꽂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관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900 플러스 400, 한 통 반의 신발장이면은 3인 가족의 신발은 다 보관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부츠 같은 것들은 또 모기 높잖아요. 그러면은 낮은 단화로 보관하는 가운데 선반을 드러내면은 또 한 줄이 사라지니까 좀 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아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발이 조그마니까 이게 앞뒤로 2열로도 되고 이 옆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용해봤던 솔루션을 토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현관이 물리적으로 작은 경우예요. 이럴 때는 현관을 거실이나 이 면에 있는 복도 쪽으로 확장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40년 된 굉장히 오래된 투베이 구축 아파트입니다. 자, 비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이 한방에 보이는 옛날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 한번 보세요. 정말 작습니다.
8, 90년대에 만들어졌었던 그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현관이 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풀기도 굉장히 난해한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의 기역자로 이렇게 중문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실과 현관을 구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죠.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좀 철거를 해서 현관에 있는 그 거실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차도 좀 앞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간을 좀 키웠고요. 신발장도 기존에 있었던 자리보다 좀 더 거실 쪽으로 우리가 더 밀어 넣어서 현관을 좀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죠? 신발장과 연결되어 있는 가벽을 활용해서 현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좀 길게 보이도록 만들므로써 현관과 이 복도의 경계를 좀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가벽에 뭐 컬러 포인트도 있지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안쪽 서재 공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족들이 이제 눈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렸죠. 요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솔루션이니까. 두 번째 사례 역시 3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현관이 정말 작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현관을 복도 쪽으로 밀어서 물리적으로 좀 넓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밀어낸 공간 안에다가 신발장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해드렸죠. 앞선 사례와 다른 점이 있어요. 중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독립 계단실의 아파트였고 1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집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열면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중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반면에 첫 번째 사례는 우리 고객님께서 중문에 대한 니즈가 없으셨어요. 근데 이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그래도 중문이 있어야 된다는 좀 그런 댓글이 많으시더라고요.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 고객님께서는 싱가포르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거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큰 집에 사셨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이 집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집은 좀 작아졌고 좀 집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고민하시다가 나는 중문이 없어도 괜찮고 그 불편함 다 감수할 수 있으니 최대한 개방감 있고 이국적이고 다르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중문을 없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현관과 연결된 복도까지 수납장을 쭉 끌고 들어와서 현관의 기능을 확장한 경우입니다. 유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집도 역시 현관이 굉장히 좁았어요. 우리 고객님께서 너무 숨막히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중문을 설치했었으면 기존과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겠죠. 그리고 또 마침 고객님께서 해외에서 거주하시면서 중문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관과 이어지는 이 복도까지 수납장을 쭉 연결해서 현관의 기능을 좀 확장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골프백 같은 큰 수납도 할 수 있겠죠. 여행 캐리어도 옆으로 돌리면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엄청난 양의 수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디자인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사례를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현관 타일이 복도까지 좀 끌고 들어갔죠. 저희가 재료가 따라 올라가니까 훨씬 공간적으로 확장돼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사례는 현관하고 면에 있는 그 방을 벽체를 헐어서 저희가 팬트리 공간을 확보해 드린 경우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께서 아이가 셋이었어요. 애기들이 다 어려. 유모차, 뭐 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좁은 현관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내가 아이 방을 좀 줄여도 좋으니 팬트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현관이 역시나 되게 조그맣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벽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내력벽 우리 아이 방입니다. 그래서 이 비내력벽을 철거를 하고 안쪽으로 공간을 좀 더 저희가 밀어 넣어서 알차고 유모차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대형 평면인데 현관이 작은 경우예요. 오래된 아파트이거나 완전 새 아파트가 의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은 굉장히 큰데 평수가 막 40평, 50평인데 현관이 막 요만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억울해 하세요. 첫 번째 사례는 집 안쪽에 수납장을 더 만들어 드린 경우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이게 가로로 긴 굉장히 큰 대형 평형이었어요. 아랫집은 이게 반으로 나누어져서 평형대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에서 처음 만나는 곳이 복도이다 보니까 현관을 물리적으로 확장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복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50평이 넘는 집인데 20평대 사이즈의 현관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썼던 솔루션은 현관
현관에는 자주 신는 신발과 그리고 하부장을 살짝 띄워가지고 한 40컬레 정도가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수납장 물량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장에다가 제가 다 철거를 하고 팬트리 겸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집안에 신발장이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냄새 제거제를 활용해서 보관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캠핑용 아웃도어 신발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현관에 자리가 있는데도 놔두지 않아요. 캠핑용품과 내 아웃도어 신발이 일체화된 공간에 있을 때 굉장히 심리적 만족감을 느낍니다. 나만의 힐링인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신발을 잘 정리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신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수납장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아파트도 3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고요. 52평형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구축이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벽 자체가 구조벽이어서 얘를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도 쪽을 바닥을 철거를 해서 조금 넓혔고요. 현관부터 거실 복도까지 쭉 장을 밀고 들어가서 큰 면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 안에 수납을 꽉 채워 드렸습니다. 기존에 없던 벽이 만들어지니까 또 라인도 정리가 되고 애매한 주방 공간과 거실이 분할이 되는 효과도 있고 또 이거는 무함할 수 있는 건데 수납장 같은 요 가벽체가 뒤에 또 비밀의 공간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또 방문이 있어요. 연결해서 만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화장실이 현관 바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출입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제가 디자이너분한테 팁을 좀 드릴게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구멍이 뚫려 있으면 공간이 분할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죠? 상부에 인방을 살짝 내려서 이 수납장 면이 한 면으로 쭉 읽히고 보이드로 쏙 파여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공간처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러면 공간적으로 깨짐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수납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얘를 딱 열면 안에 청소기를 보관할 수 있는 충전 장소와 키 큰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타입은 좀 다른 방식인데요. 현관이 아닌 공간을 현관으로 만들어서 확장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제가 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신발장이 없다 보니까 팬트리나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요 개념을 한국 아파트에 적용해서 만들었던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기존의 현관이 여기까지 대충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 작은 방과 화장실이 있는 곳까지 앞쪽까지 현관을 확장해서 현관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우리 가족분들이 부부 두 분밖에 없으셨어요. 자녀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입구에 있는 이 방을 팬트리를 사용하거나 운동할 때 사용하는 방으로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중문의 위치가 어디로 갔을까요? 집 안으로 쑥 들어와서 화장실과 작은 방 문을 지나서 그 앞쪽에다 딱 만들어 드렸죠. 현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작은 방문, 저희가 이렇게 조형적으로 문짝도 뜯어버리고 이렇게 곡선을 줬죠. 그래서 좀 아름다운 미학적인 느낌도 주고요. 저희가 도어 대신에 패브릭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패브릭을 활용하시면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서재 공간과 화장실로 가는 그 동선을 저희가 확장을 해서 현관으로 편입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 이유가 남편분께서 내부 공간과 동떨어진 곳에서 음악 방음 부스를 넣고 연주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집이라고 하는 내밀한 공간 안에 뭔가 전용부와 공용부가 나눠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 영상 보셨죠? 제가 현관 들어왔을 때 비밀의 문을 쓱 열고 들어가면은 또 수능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수년간 해왔었던 여러 가지 타입과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현관이 물리적으로 작은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대형 평형인데 현관이 좁은 경우에 대한 솔루션도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현관이 아닌 공간을 현관으로 편입시켜서 또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이 케이스의 어딘가에는 무조건 해당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번 인테리어를 하실 때 나다운 집, 우리 가족다운 집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